네, 오늘의 주제는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요, 왜 초보는 잃고 고수는 계속 버는가? 그쵸? 초보는 계속 누적 손실, 그리고 고수는 계속 누적 수익. 이 차이점은요, 딱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텐데, 이 차이 모르면요, 평생 마이너스인데요. 이 차이점이 인지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영상은요, 세 가지입니다. 고수와 초보의 익절 및 손절 대응법. 같은 종목을 매매했더라도 상당히 상반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알아야지 초보를 넘어서고 이제 고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 기법을 하나 설명드리면서요.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 시초가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면서 그 시초가 매매 기법을 역이용하는 세력들의 그런 심리들을 제가 한번 실전 매매사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초보와 고수의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초보와 고수의 그런 대응 방법. 일단요, 어떤 종목으로 이 두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든 눌림 매매든 뭐 차이는 없지만 전 돌파 매매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번이랑 4번인데요, 5번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라이브 매매 영상을 찍어 한 2시간 정도 오전장에 찍어갖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테라뷰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해봤어요. 그 종목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 핵심이 뭘까요? 자기가 사고 나서 바로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가령 제가 신규 상장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게 오전장 개별 주도주였거든요. 테라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돌파한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돌파했죠. 돌파 매매는요, 자기가 돌파하는 그런 타점에 사고 나서요, 바로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분봉이 이렇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시계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초시계 보이시죠? 지금 초시계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이 초시계 있잖아요. 이게 바뀔 때요, 봉이 바뀌거든요. 1분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분봉 양봉이에요. 그러면은요, 왜 사라지지? 잠시만요. 네, 이 초시계가 51분 52초잖아요. 그러면 이게 59초, 딱 52분 되는 순간 이게 1분봉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봉입니다. 그래서 다음 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59초 이렇게 다시 60초 딱 되고 바뀌잖아요, 분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올라야 돼,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요, 돌파 매매자들은 보통 이렇게 돌파 매매 했어요.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리고 나서 바로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을 좋아해요. 만약에 1분봉이 바뀌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크게 빠르게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면요, 일단은 청산해요. 왜냐면은 양봉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봉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음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특히 이런 거 양봉 나온 다음에 음봉 나오잖아요. 그래서 1분이 바뀌는 그 시점이 중요해요. 안 바뀔 때는 보통 장대 양봉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긴 좀 고점 사례여갖고 좀 사례가 적절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히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대금 터질 때 있죠. 이게 상한가 갈 때거든요. 1분봉이 바뀌는 순간 이렇게 1분봉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58초, 59초 이때 되게 돌파 매매자들은 이제 시간을 주의 봐요. 그 다음에 딱 시간이 바뀌고 분봉이 바뀔 때요, 그때 음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되게 이제 긴장하면서 매도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바르게 바뀌고 나서 바로 이렇게 연속 양봉으로 가지 않으면요, 빠른 청산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원칙은요, 돌파 매매 원칙이라고 썼죠. 손절은 짧게. 손절은요, 내가 여기서 매수 이게 돌파됐죠. 그럼 전일 고가를 이탈한다면요, 특히 이제 시초가 여기 이 봉에 시초가 있죠. 여기 이탈하면요, 빠르게 손절을 1%, 2% 안에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상방은 열어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방은 3%, 5%, 10%까지 열어두는 거예요. 이 맥점에서 샀다면요. 특히 이게 오늘 개별 주도주로서 강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은요, 이렇게 크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제가 이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아까 여기 말했죠? 이 차이가 뭐냐면 초보자들과 고수들의 대응이요, 달라요. 어떠냐면요, 이거 두 개를 지금 설명할게요. 손익비입니다. 보통요, 돌파 매매 시가갭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보시면은요, 손익비 관리를요, 이제 이게 진짜 핵심이 오늘
보통 여기서 초보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요, 소비자들은요, 한 1, 2%만 올라버리면 팔아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 초보자들은요, 보통, 요거 들어갔을 때 한 1, 2%만 먹고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보통요, 상방은요, 제한을 시켜요. 이렇게 딱 2, 3%로. 2, 3%만 딱 먹고 나오려고 그런 마인드죠. 그리고 하방은 오히려, 하방은 열어둬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떨어지죠? 초보자들은 떨어지면요, 다시 오르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손절을 못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요 오히려 2, 3% 상방은 2, 3%로 수익을 제한을 시켜두고요. 하방은 있잖아요. 열어둬요. 그냥 여기서 손을 딱 자르는 게 아니라 뭐 4%, 5% 떨어지더라도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방은요 되게 여유롭게 열어두거나 손절도 못해요. 그러면요 수익은 2, 3%인데 손실은 커지잖아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갈 땐 조금 먹고 떨어질 때는 물타기 한다거나 아니면 손절을 못한다거나 그래서 손실이 커진다거나 손익비가 안 맞죠? 근데 고수들은요 달라요. 고수들은 전체적인 시황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게 전고점 맥점이잖아요. 그리고 오전장 이런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만약 강한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상방은 오히려 열어둬요. 뭐 2, 3%가 아니라 이것만 해도 한 5%가 되거든요. 2, 3%가 아니라 이 정도 이제 저항이죠 여기가. 여기서 저항이 한번 막힐 때 그래 한 5% 청산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산 가격이 여기가 평단이잖아요. 나머지는 평단으로 맞춰놓고 추가 급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요 일부 익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 3%, 5% 그리고 여기 나머지 맞춰놓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서 7%, 10%, 20% 이런 식으로 팔 수도 있는 거죠. 고수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방은 열어둬요. 고수들은. 근데 하방은 확실하게 제한해요. 뭐 2, 3% 여기 딱 이 시가 이탈하면 무조건 던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방은 제한하는 거죠. 초보들이랑 반대죠. 손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상방은 열어두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맥점 구간에서 이게 주도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그래서 돌파매매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돌파매매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손절은 짧게 이런 돌파에서 손절은 짧게 진짜 하거든요. 여기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그 상방은 열어두기 좋은 주도주라면 3%, 5%, 10%까지도 열어둬가지고 크게 먹습니다. 손익비도 좋고 손절도 짧잖아요. 근데 소보들은 어때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익절을 2, 3%로 제한하는 거죠. 이런 데서 샀어요. 그럼 2, 3%로 제한시켜버리고 익절은 손절은 무한정 늘려버리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밀렸다. 그러면요 바로 손절 컷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오히려 좀 더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 고문을 가지면서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잘라야 돼요.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하다가 못 버티고 손실을 크게 보면서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무식하면은요 물타기를 하는 거죠. 더 무식하면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돌파봉 매매는요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물타기 할 만큼 물타기 할 만큼이 아니라 돌파 매매 자체가 물타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요 오히려 불타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파했을 때 500 사고 그쵸? 그리고 상승 흐름 그대로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더 500 사고 추가 올라갔을 때 이제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승 불타기. 내가 사고 나서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 내가 원하는 흐름이 이런 거였잖아요.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사.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올라갈 때 던지는 거지. 떨어진다. 그럼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돌파로 접근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다 잘라버리고 물타기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돌파 매매. 나중에 낙폭 매매는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낙폭 매매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극단적으로 이제 승률이 이제 10개 중에 7개 이상만 되더라도 이런 매매 해갖고 뭐 예를 들면 익절 2%, 손절 2%, 잘못했습니다. 손절 2%, 익절은 2%에서 5%까지만 열어두더라도 손익비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주도주 잘 골라갖고 6개, 7개, 뭐 잘하는 사람들 7개에서 8개까지 이렇게 승률이 나온다면 10개 중에 7, 80% 승률만 나온다면 계속 누적으로 수익이 쌓이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초보자들은요 반대로 하죠. 이렇게 할게요. 초보자들은 8개 성공했다고 칠게요. 왜냐면 이렇게 떨어져도 기다리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은 그쵸? 익절하니까 고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자르는 것보다 승률은 높겠죠? 그쵸? 수익 볼 확률이 높겠죠. 10개 매매하면. 왜냐면 이렇게 조금 버티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올라가면 익절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익절하고 하니까 승률은 더 높아지겠죠. 8개. 근데 2개 손실 본 게 어때요? 이 8개의 수익 있죠. 그거를 다 갉아먹고도 더 손실이 커져요. 더 손실이 큽니다. 왜냐면은요 떨어질 때 물타기 했고 손실은 엄청 커지잖아요. 만약 더 떨어진다면요. 그쵸? 이 2개가 손익배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초보자들처럼 하면요
8개를 먹었다 하더라도 이 2개 손실이 이 8개의 익절을 압도하기 때문에 누적으로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고수와 초보의 익절의 그런 익절 및 손절의 대응의 차이점을 알겠죠? 요약하면 고수들은 익절은요 위로 상방으로 많이 열어두고 분할 매도를 하고, 손절은 오히려 바로 제한시켜버리죠. 어느정도 제한시켜버리고 딱 확실히 잘라요. 근데 초보들은 어때요? 익절은 오히려 상방 2~3%로 제한시켜버리고 손절을요 열어둬요, 무한대로. 그래갖고 손실이 엄청 커지죠. 더 무식하면 물타기까지 해가지고, 물론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면 그게 손실을 엄청, 하루가 뭐예요, 그게 한 달의 손실을 갉아먹을 때도 있어요.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 쓰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꼭 인지하기 바랍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대응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 달라져 버려요, 결과가. 첫 번째는 다뤘고요. 그럼 두 번째 이거예요. 기법을 여기려고 하는 세력들. 이거에 대해 설명할게요. 이 종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요, 이 테라뷰가 어저께 종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보세요. 오전장이 상승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오후장이 다시 살리네요. 올라가네요. 종가 최고가. 그런데 종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에 상한가 갔다는 뜻이죠.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면요, 최근 신규주 트렌드를 봤을 때는 보통요 시간의 상한가가 9.9%잖아요. 10%잖아요. 그럼 10%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갭상승이. 그쵸? 왜냐면 전일 시간에 세력들이 65억으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10% 이상 출발해야지, 시간에가 10% 상한가로 마감했으니까 오히려 10% 이상에서 출발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오히려 시초가가 개파락 출발하거나 하락 출발하려고 하는 그 기미를 보였거든요. 실제로 뭐 출발은요 보니까 뭐 9시 땡 시작하고 나서 거의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보통요 상한가 매매도 그렇고 시간의 상따 매매도 그래요. 상한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요 그거예요.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려고 상한가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의 상한가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갭상승이 안 나와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손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하기 때문에 갭상승이 안 나왔을 때 손절을, 그 시간의 상한가 매매한 사람들의 그런 손절 물량이 팍 일시적으로 밀린 겁니다. 이거 하나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뭐냐면요, 상한가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상한가 트렌드다. 상한가 가는 신규 상장주는 갭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상 말아 올리면 다음날 갭상승이 크게 나오는 트렌드. 최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노테크 보시죠. 이노테크 거의 이제 상승하고 나서 다음날 오히려 점상이에요. 상한가 하고 나서. 보세요. 한번 여기 볼게요. 되돌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노테크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가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 가고 나서요, 다음날 어때요? 바로 몇 퍼센트씩 시작한 거예요? 상한가 점상으로 출발했죠. 상따 매매자들은요 이런 거를 먹는 거예요. 이런 거를 먹는 거예요.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상한가 매매했어요. 그러면 29%나 갭상승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주가 상한가 가면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노테크 말고 이번엔 뭐 볼까요? 삼익제약으로 볼까요? 삼익제약도 보겠습니다. 일봉 먼저 볼게요. 일봉이 이렇죠? 이날 급등했어요. 그 다음날 어때요? 3연상이나 갔죠? 4연상인가? 하여튼요. 그날 이노테크의 그 분봉 흐름을 본다면요, 삼익제약의 분봉 흐름을 본다면 상 풀렸어요. 그리고 다시 상한가 딱 풀렸고 다시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가고 나서 어땠어요? 점상, 거의 점상. 그리고 다음날까지 보세요. 어때요? 미쳤죠? 이게 몇 퍼센트 상한가 매매 뭐 잘만 먹었으면 140%, 150%까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모습 보이시죠? 일봉상이 이거요. 다른 거부터 볼게요. 노타 보겠습니다. 노타 보세요. 장대항복으로 끝났죠? 근데 갭상승하고 급등. 이것도 분봉을 보시면은요, 오늘 테라뷰랑 조금 비슷한 모습인데요. 오전에 급등시켰다가 하락했죠. 그리고 마지막 하락했다가 다시 종가로 막판에 이제 밀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 갭상승이 다음날 어느 정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보시면은 한 10% 내외 시작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부터 팍 올라버리죠. 18% 넘게요. 그렇죠? 종가로 이제 고가로 마감한 다음에 첫날 장대항봉으로 끝나면요, 다음날까지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 갭도 상승하고 이런 모습 보셨죠? 노타도. 근데 노타뿐만이 아니라 에임드바이오도 볼게요. 에임드바이오도 보세요. 점상, 꼬리 달리고 점상,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 또 점상.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요즘에 상한가를 가면은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갭이 몇 퍼센트나 먹는 거야. 상한가 한번 잘 들어가면요 이렇게 갭이 크게 먹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테라뷰라는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도 비슷한 관점이에요. 물론 이날 종가로 들어간 사람이 시간의 상한가 올렸을 때 던졌을 수도 있지만 시간의 상한가도 결국에 상한가 연장선이거든요. 시간의 상한가 가고 종가 최고가로 마감하고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아 그러면은 시간의 상따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래요. 시간의 상한가로 접근할 때래요. 야 다음날 이거 점상 가는 거 아니야? 최근에 상한가 다 엄청 가던데 이것도 점상 노려볼만 한가? 9% 시간에 9% 상한가 10%로 따라붙었는데 다음날 20% 이상 시작하면 최소한 10% 먹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했을 거예요. 시간의 상따 기법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그런 기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어. 뭐라고 했냐면 테라뷰가요. 세력들이 시간의 상따에 따라붙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한번 털어먹으려고 오전장에 겁을 주더라고. 개파락을 한 마이너스 6% 7%에서 시작할 것처럼 보였어요. 호가가. 그러다가요, 실제 시작은,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급락이 팍 나왔잖아요. 저는 이 시초가부터 들어갔는데, 왜 시초가부터 들어갔냐? 시초가에 개파락이 출발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한 5초, 10초 만에 바르게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개파락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걸 바랬어요. 시간의 그 상한가가 10% 상승이니까, 전일 종가 대비 한 10% 상승까지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시초가에 들어간 다음에 한 3에서 5% 빠르게 먹을 생각했거든요. 1분, 3분 만에. 근데 9시 시작되기 한 10분 전부터 호가창에서 막 올라가더니 보합권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어때요? 시간의 상따는 마인드 사람들은 이래요. 아 시간의 상따 실패했다. 손절해야지. 그래서 시초가부터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팍 밀려요. 이거는 시간의 상따라든지 전일 종가매매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상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하지만요. 상한가 매매나 시간의 상따 매매는요. 다음날 자기가 산 매수가보다 더 개파락해서 출발하게 되면 보통은 손절을 하거든요. 원하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밀리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시간의 상따 털어먹고 그 다음에 다시 꼬리 말아 올리고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잘 나오거든요. 3분봉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이거 바로 양봉인 것처럼 보이죠. 1분봉이 아니라 꼬리로 털어먹고 바로 이렇게 급등하죠. 이해되시죠? 그럼 기법 하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기법 하나 설명하기 전에 이거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상한가 트렌드가 최근에 신규 상장주 트렌드가요. 상한가 가면 엄청나게 갭이 높은 그런 흐름이 났어요. 종가 고가가 나오면요. 다음날까지 연속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요. 최근 신규 상장주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그런 종목들을요. 따라붙어갖고 성공하면요. 다음날 갭상승이 크게 나온 것들을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상따를 했다든지 전일 종가라든지 고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갭상승을 바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갭상승하지 않고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기법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그거 제공해드린 전자책이죠? 그쵸? 고수들의 주도주 트레이딩 방법론에 대한 그런 계좌 있죠. 왜 어떤 사람들 1년 만에 10배, 100배가 됐을까? 이 책을 보면요. 이제 시가갭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거예요. 제 단기미 목표 중에 시가갭 매매라고 있거든요. 시가갭 매매. V0, V1, V2 이걸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겁니다. 한번 설명해볼게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 루틴이라는 게 제가 있거든요. 근데 시가갭이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 그 종목 선정 루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이요. 그쵸? 시간에 강력했던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안 나왔는데 이게 의료 AI가 오늘 오후장에 강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강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세가 의료 AI가 이렇게 강하면은요. 보통 이제 시간에도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요.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40분인가 50분에 시작하기 전에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약바이오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반도체라고 그냥. 반도체라고 좋은 재료가 나왔다 칠게요. 그러면 반도체에서 시간에 막 10개 정도가 상승했어요. 상한가도 가고 7, 8% 상승하고. 그럼요, 이 반도체는 아침에 갭상승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요? 새로운 뉴스로 인해서 갭상승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간에 급등했던 그 집단 테마를 이뤘던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장 시작하기 9시 전에 좋은 이슈가 나온 종목들은 분명히 그 갭상승을 시작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비슷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봉상 전고점 돌파 구간에서요 이런 차트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9시 시작하기 전에 그 좋은 이슈가 나와갖고 갭이 떴어요. 보세요. 이렇게 갭이 떴다고 칠게요. 한 11%가 떴죠. 근데 11% 뜨면은 안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설명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갭이 이렇게 시가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던지겠어요, 이때? 그쵸? 종가 매매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던지겠죠. 이렇게 시가게 뜨면요. 그쵸? 뭐 시간에서 샀던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렇게 한번 밀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가갭 상승 출발은요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또는 뭐죠? 9시 시작하기 전에 좋은 호재가 나온 종목들은 시가갭이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뜰 때 보통요 그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급락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락이 진행된다면 하락이요 전일 종가는 지지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쵸? 지지선 어디 핑크존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쨌든 여기서 지지되고 지지대에서 강한 지지대에서 지지되고 나서요 이렇게 재상승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요 저는요 시가격 상승 출발하는 종목은 시초가부터 보통은 매매를 안 해요. 왜냐면 전일 종가라든지 시간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차익실현 매물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시초가 시작할 때 갭상승 시작할 때 차익실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 저희 심리를.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등할까봐 막 따라붙어요. 급하게 무리하게. 그래서 손실을 보죠. 이렇게 윗골이 달렸을 때 오히려 들어가고 손실을 보죠. 9시 초반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그거 따라가다 손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렇게 핑크존 매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핑크존에 왔을 때 눌림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V0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근데 저도 눌림 잘 안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할 매수로. 그리고 나서 어때요? 돌파 추세에 접근. 이걸 V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이 돌파 직전이죠. 여기 돌파 직전. 이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거나. 그래서 이런 돌파 추세가 나왔을 때 뭐 이 양봉이든 이 양봉이든 다시 시가갭을 시가 고가를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로 접근한 사람이 돌파 직전 타점에서 접근한 사람이에요. V1 돌파 추세. 이 거래대금을 넘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 추세가 나오죠? 이 돌파 추세가 나오면 손절은 이렇게 짧게 잡아요. 손절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아니니까 넘어가면. 그리고 돌파 추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던질 거 아니에요. 이게 작지 않아요. 잘 매매했다면 뭐 3%, 5%, 7%까지 나올 수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장 이제 공격적인 사람이요. 이 윗꼬리를 돌파할 때 여기서 접근하는 거죠. 그때 손절은 이렇게 짧게 이 돌파봉 시가를 잡으면요. 여기도 좀 올라가잖아요. 4, 5% 올라가잖아요. 여기만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가갭 매매는요. 그니까 호재가 나왔든지 시간에 급등하는 종목이 이렇게 시가갭이 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하락 진행하는 거를 보고요. 이 지지대에서 접근하는 V1 매매자들, 지지존들 설정을 해갖고 이런 핑크존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접근하는 사람들, 이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사람들이 추세 돌파봉, 그쵸? 돌파 직전, 그러니까 돌파 추세라고 합니다. 이건 전 눌림 추세라고 해. 지지되는 거 확인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이거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 실제로 돌파할 때는요, 여기서 분할 매도 할 수도 있고, 호가창의 힘을 보고요, 좀 더 상승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1분 봉상요, 바뀔 거 아니에요, 봉이요. 바뀔 때 바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홀딩해갖고 좀 더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파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은 여기 돌파 들어갈 때,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V1, V2를 이렇게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V1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분할로 사야 돼요. 근데 V1은 좀 한 방에 살 수 있어요. 거래대금 터질 때. 손절 짧게 잡고. 근데 V2도 이렇게 만약에 시가갭 11% 떴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만약 5% 정도 갭 정도 떴으면은요. 이것도 일봉상 전고점 돌파 구간이라면 V2가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갭 매매 방법은 어느 정도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이것만 분할로 사고 이거랑 이거는 보통은 1000만 원이 있다면요. 이거는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걸어갖고 소액으로 사고요. 올라갈 때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잡힌 수량만큼. 손절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는 이거는 거래된 크게 터진 그런 캔들이 났잖아요. 이거는 여기 시가 마지노선을 잡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시가 이탈 안 하더라도 손절할 수도 뭐 본절가 매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은 방금 시간에 상승하는 종목이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하락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알려드리려고 세력들의 심리를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방금 설명한 이 내용들이요. 기법의 시간에라든지 장전 출발하기 전에 기법들을 제가 이렇게 전자책으로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짧게.
그럼 테라뷰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테라뷰는요, 아까 그거예요. 원래 시간에 상승했죠. 그렇다면 원래 보통은 시가갭이 상승해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10% 내외 아니면 더 위에서. 그럼 매매 안 했을 거예요, 시가요? 그러면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그쵸? 밀리다가 전일 고가 정도에서 한 지지 받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돌파 추세 나오고 돌파하고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어요. 아침 1시간 정도는요. 근데 이 패턴이 변형된 거죠. 전일 시간에 그 상하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갭이 안 떴어. 갭이 0% 시작했어. 아, 그러면은 다음날 시간의 상한가 갔던 10%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시초가부터 제가 들어갔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시초가부터 들어갔는데 이게 좀 많이 밀렸어요. 5%나 밀려버렸어요. 이 5%가 밀린 게 왜 밀렸죠? 제가 설명했죠.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종가에 뭐 샀던 사람들은 뭐 수익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서 샀던 사람들 다 손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물량을 차익 실현 물량을 받는 방법도 받아갖고 밀릴 수도 있지만요. 그런 손절 물량을 받고도 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1분 동안, 몇 분 동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간 국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돌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여기 이 봉에서 아까 이렇게 시가격 올라가고 하락하고 나서 다시 돌파하는 이런 양봉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추세 돌파봉이자 전일 고가 돌파봉이자.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패턴에서 지금 여기서 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빠르게 샀으면 추세 돌파봉에서 살 수도 있고 돌파할 때 샀으면 돌파해서 살 수도 있고, 그쵸?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 갖고 안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비슷해요. 이거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건 상승 출발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물량을 일시적으로 받아내고 나서 급등하는 패턴. 근데 왜 이렇게 갭이 조금 출발했냐면 전일 시간의 상한가로 따라붙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 새끼들 좀 털어먹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좀 갭을 낮추거나 보합권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급등하는 이런 V자형 패턴이 나온 겁니다. 이 패턴이에요. 그게 너무 빠르게 진행돼갖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때요?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이 핑크존, 그쵸? 이 V형 눌림이겠죠, 여기가? 그리고 어때요? V1은 어떤 거예요? 이거죠? 돌파 추세. 그러니까 이게 돌파 추세랑 돌파가 다 있어. 돌파 추세랑 돌파가 다 있어. 왜냐면 돌파 추세는 이 양봉이 생겼을 때 거래대금 터질 때 샀었겠죠, 빠르게? 근데 돌파도 동시에 나왔잖아요. 전일 고가 돌파 나와버렸잖아요. 이 양봉 고가 음봉 고가 돌파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여기 샀으면은 어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익절은 제가 열어두고 먹으라고 그랬죠. 아까 고수들의 그런 관점을 설명하면서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기법이 떨어지는 건데요.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 시초가 매매 이걸 한다고 접근했을 때 개파락하면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이 그거예요. 전일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요. 제가 전날 시간의 상한가하면서 세력들이 65억이나 써댔어요. 그런데 개파락 출발하면 본인들도 손해 아니에요. 손해. 그쵸? 10%나 개파락 출발해버렸는데 시간에보다. 그쵸? 그럼 손해죠. 그러면 걔네들도 손해보려고 이 종목을 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세요. 뚜렷한 악재 뉴스도 없었어요. 테라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파락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누르기라고 보시면 되고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올리겠다라는 그 세력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이게 세력들이 한번 누르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본 거고요. 물론 저는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3%에서 짧게 5% 반등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썼지만 아까 말한 고수들의 그런 관점, 익절이나 손절 관점을 잘했다면요, 이게 분할 매도로 크게 먹었을 수도 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흘러가갖고 이제 개파락이 되면요, 이 갭을 메우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초가로 접근했는데 5초 한 10초 만에요, 빠르게 호가가 올라가면서 보합권에서 출발해갖고 조금 비싸게 산 겁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상승을 했었어도 한 3% 5% 상승했었어도요,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렇게 재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요, 돌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에서 5% 나와도 한번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이 시작했을 때 시간의 상단자들은 어떤 식으로 세력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차트를 그려가면서 움직일까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실제로 좀 약간 소박한 매매를 했는데 이게 3%예요. 적지 않아요. 이 변동성이 3%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수익이요. 시초가부터 사는데 보수적으로 던졌어요. 3% 1.5% 짧게 먹긴 했는데요. 제가 초본가 봅니다. 올라가는 걸 열어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짧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법을 역용하는 세력들, 무슨 말이냐? 상따 매매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상한가 매매자들이 차익 실현 다음날 갭 상승이 높게 나타날 거라는 걸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 높게 나타나는 거를 기대하고 샀는데 그놈들한테 세력들이요 주기 싫은 거야. 수익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보통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쵸? 10% 이상 뜨고 이제 얘네들 있죠. 시간의 상따 아니면 종가에 샀던 사람들을 수익 실현하게 만든 다음에 누르고 나서 다 급등해야 되는데 세력들이요 이 기법 이런 상한가 매매 기법들을요 쳤어요. 역이용했어요. 이 새끼들 그래 한번 크게 손실발 하면서 오히려 보합권에서 시작해갖고 얘네들 다 그쵸 털어먹어갖고 1분 만에 한 5% 6% 늘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V자형 패턴으로. 그럴 경우는 신규 매수자들은요 이게 V자형으로 갔을 때 아까 말한 제가 그 패턴 매매 보셨죠? 그거 V0부터 V2까지 그런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수와 초보의 익절 및 손절 대응의 차이점에 따라 상방은 좀 크게 열어두고 그죠? 갭도 낮게 출발했는데 열어두고 좀 수익을 잘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대신에 손절은요 이 추세 돌파봉이라든지 돌파봉 그쵸? 만들어지고 나서 시가 깨면은 짧게 잘라대는 그런 고수의 대응이었겠죠. 만약에 여기서 밀렸다. 근데 잘라냈겠죠. 잘한 사람들은 고수들은요. 근데 만약에 초보자였다면은요 밀렸어도 아니야 이거 거래대금 많이 터졌어. 물타기 물론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잘못 물타기도 안 되고 세력들도 손절을 한 거야. 그렇게 돼갖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손실 엄청 크게 키워갖고 엄청 크게 손실을 보게 되면 그런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누적 손실이 난다는 거. 예, 그런 차이점들까지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질문 답변에 대해서 해볼게요. 제가 당일 주도주를 빠르게 찾아내니까 맨날 관종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실시간 장중에 이렇게 시간 등락률이라든지 거래대금을 나열을 해갖고 이렇게 빠르게 체크를 해갖고 텔레그램 방에다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직접 하고 싶어갖고 관종 볼 때 어떻게 등락률 순으로 보는 거 어떻게 정리를 잘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헤더 때문에 이 헤더라고 하거든요. 헤더가 막 내려간다고 등락률. 그래서 이거 잘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거 많이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로봇 관련주를 정리하고 싶어요. 로봇이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보세요. 로봇을요 이제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로봇 관련주를 그냥 이렇게 갖고 올게요. 제가 이걸 누르고 제형 솔트 한번 누르고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모델 솔루션을 누르면 이거 두 개만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 이거 지워볼게요. 다 갖고 오고 싶다. 제형 솔루트부터 예를 들면 KNR까지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고요. Shift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링크 솔루션까지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게 다 같이 색칠돼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옮기세요. 그 제형 솔루트 누르고 Shift 누르고 i비전까지. 그리고 나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요. 이렇게 갖고 와요. 다 갖고 왔죠. 근데 여기서 등락률이 차이가 다 있잖아요. 등락률대로 정렬하고 싶다. 그럼 등락률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 등락률이거든요. 이거 만드는 것까지 지금 안 알려도 아시죠? 이 정도 거래대금 등락률입니다. 그러면 등락률을 이런 식으로. 어때요? 헤더까지 내려가 버려. 잠깐만요. 등락을 꼭 고르면 이게 보세요. 등락률이 바뀌었죠. 지금 29%, 16, 10 이렇게 높은 수대로 이게 마이너스 큰 수대까지 봤잖아. 근데 이분이 물어보는 게 이 헤더가 내려갔다. 이 헤더 때문에 이거 어떻게 올리냐? 헤더를 올리면 돼요. 어때요? 스맥 눌러주고요. 컨트롤 눌러준 다음에 이것까지 눌러주세요. 방금 말한 시프트를 눌러주고 로봇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맥을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려요. 이해되시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시프트 누르고 로봇까지 컨트롤 누른 다음에 아웃코드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럼 뭐 이게 올라가죠. 이거 하나만 내리면 되잖아요. 이거 아까 이렇게. 어렵나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가 해봐야지 않을 때 설명을 잘 못하겠네. 그냥 바로 앞에 있어 설명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락률이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어. 등락률을 바꾸면은요 이렇게 이게 지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헤더가요. 그쵸? 그럼 등락률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헤더까지 내려갔어. 그럼 헤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요 이거 클릭해주고 시프트 눌러주고 노브까지 클릭해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누른 다음에 종목을 하나 눌러야겠죠? 종목 컨트롤 누르고 나서 이렇게 올려줘요. 저도 이거 그냥 막 해봐가면서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린 PTS 내리고 이걸 어때요? 여기 두 개만 옮겨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렵나요? 아니면 그냥 각각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움직여서.
그리고 거래대금 순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요, 이 거래대금을 눌러주면은요, 그죠? 보세요. 거래대금이 큰 거부터 나오죠. 5천억, 2천억, 1천억, 1천억, 900억. 그리고 나서 이 헤더가 또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눌러준 다음에 이걸 올려줘요. 올려준 다음에 이거 하나만, 이 70억, 3억 하나만 맨 밑에 내리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키랑 시프트 키를요, 자유자재로 막 써가면서 한번 막 움직여보세요. 저야 이걸 계속 종목을 나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것도 보안이랑 예를 들면 이게 ICT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 시프트 누른 다음에 이걸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럼 이렇게 위로 가죠. 바뀌죠, 자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주사를 위로 올리고 싶어. 이 헤더부터 여기까지, 롯데손해까지 치고 아무거나 클릭해줘도 돼요. 근데 저는 메뉴 이걸 클릭해준 다음에 보안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고. 그럼 순서 계속 바뀌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뭐 코롱에서 뭐 롯데손해보험을요, 여기까지 또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컨트롤 떼고 여기다가 해도 만들어 갖고 할 수 있고요. 그쵸? 빈칸 메모 입력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시 지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스킬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한번 다 해봐야 돼요. 직접 컨트롤이랑 시프트 키만 잘 이용해 가지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유자재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빠르게. 여기까지 답변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됐을지.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자책 있잖아요. 전자책 그 신청 아직 못한 사람들이 몇 명, 그러니까 아직 200명이 안 됐어요. 192명까지 됐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있죠? 어떤 계좌에서 왜 계좌가 10배에서 100배가 될까? 그 사람들의 매매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때 지금 196명까지 신청을 했어요. 댓글 많이 달렸는데요. 아직 한 5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 더, 한 10명 정도까지 더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게 되면요, 이 영상 끝에 이 영상 보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시거든요. 신청하시게 되면 오늘 설명한 이 매매법 있잖아요. 고수들의 매매법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쵸?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고수들의 주도주 매매법 요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받은 사람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라이브로 뭐 요즘에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월화수 다 이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그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로 매일 수익을 냈고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 라이브로 그 편집 없이 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을 매매하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 매매하면서 설명드리거든요. 그거 설명드리면서 이 책 내용도 같이 개정을 해갖고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 한해서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오늘 다 다뤘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